안녕하세요, 처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5세기 초 세계 해양 질서를 만들어 나간 명나라 정화의 대항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락제가 즉위하는 15세기 초 아시아의 해상교역은 이미 동서간으로 대단히 긴 루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소팔라에 이르는 아프리카 동해안 지역에는 아랍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 의한 40여 개의 상업도시가 있었고, 아라비아해에서는 인도의 구자라트 상인들이 있었으며 남인도에서는 클린과 채티족이 교역을 주관하였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소규모의 무슬림 상업국가들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송나라 시대부터 원대를 거치며 이미 활발한 해상무역이 진행되고 있었죠. 특히 아시아 지역의 바다는 자유로운 상업 무대로 대부분의 항구 도시들은 이방인 상인들의 진입과 활동을 막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의 상인들이 비교적 쉽게 아시아의 교역망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였죠. 로마나 그리스 등 고대로부터 거세당한 사람들은 궁정 하인이 되거나 왕의 첩을 지키고 감시하는 등의 일을 해왔는데, 중국에서도 고대로부터 거세된 남자들이 주로 황제의 직속 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던 당시에 아들을 많이 낳기 위하여 황제들은 수많은 첩을 두었는데, 환관이 아닌 남자가 근처에 있다면 후궁이 낳은 아이의 아버지가 황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명태조 홍무제의 아들 주체는 1382년 아버지로부터 몽골족 최후의 거점인 남쪽의 쿤밍을 격파하라는 명을 받고 도시를 점령한 뒤 남자들을 모두 학살하고 사춘기 이전의 남자아이들은 모두 거세하였는데, 그 중에 마화라는 소년이 거세된 후 주체 집안의 식솔이 되었습니다. 이 마화가 훗날 영락제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어 정시성을 하사받고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빈 정화이죠. 참고로 마화의 정식 이름은 마산보이며 마는 무함마드라는 이슬람의 중국식 표기입니다. 아울러 정화는 키가 2m에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거구였다고 합니다. 1398년 명태조 홍무제가 사망하자 16살의 어린 황태손 주윤문이 즉위하였는데, 4년 후인 1402년 북평 근처에 근거지를 둔 주체가 정난의 변을 통하여 조카를 몰아내고 명나라 제3대 황제인 영락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즉위 3년 뒤 그는 비록 총애하는 신하이지만 바다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정화에게 역사상 가장 큰 선단을 이끌고 원정을 떠날 것을 명하였죠. 그렇다면 정화 원정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한 목적은 여전히 불가사의한 문제로 남아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추론해보자면, 첫째, 행방불명된 건문제를 찾는다. 둘째, 인도양의 여러 지역에 명예 위험을 과시하여 명예 지배권을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게 한다. 셋째, 조공을 통하여 황권 찬탈자라는 결점을 감추고 민심을 수습한다. 넷째, 남방과 우호 관계를 맺음으로써 남북 양쪽에서 적으로 둘러싸이지 않게 예방한다. 다섯째, 해도와 연안 방위 등의 사항을 조사하며 이 지역 국가들의 세력을 조사한다. 여섯째, 진귀한 동물 및 물건을 찾아온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405년부터 시작된 정화의 원정은 이후 28년에 걸쳐 영락제 치세의 6차례, 손자 선덕제 시대에 추가로 한 차례 단행되었습니다. 1차 항해에는 길이 138m, 너비 56m의 대선 62척과 장졸 2만 8천여 명이 참가하였고, 의사나 역관 등도 동행하였죠. 선단은 소주의 유가하에서 출발하여 참파, 자바, 수마트라,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고 인도 서안의 캘리컷에 도착하였습니다. 3차 원정까지의 최종 기항지는 원데일의 중국 상인들이 가장 많이 진출했던 캘리컷이었죠. 4차 이후의 항해에서부터는 더욱 서진하여 아라비아 반도나 페르시아만, 아프리카의 모가디슈, 마린디까지 항해하여 금과 은, 비단을 주고 조공을 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화의 원정을 통하여 명나라는 약 30개 국가의 조공을 받게 되었으며 진귀한 보물과 향료를 대량으로 획득하였습니다. 정화의 대항해는 난징에서 아프리카 동해안까지의 지명, 항구, 별자리, 암초와 물길 등 항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기록함과 아울러 항해 거리나 기간, 선박의 규모나 수량, 적재량, 인원, 선단 조직, 항해술 등 모든 면으로 볼 때 15세기 세계 항해사의 절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였는데, 따라서 신하들의 원정 반대 목소리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게 되죠.
결국 1431년 제7차 원정 후에 명나라는 곧 해양 방면을 포기하고 내륙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북방 내륙 지방에서 이민족들의 위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농민 붕괴가 일어나서 다시 엄청난 비용을 들어가며 원정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421년 북경으로 천도해 국가 전체의 무게중심이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아울러 이때까지 해상 팽창을 주도했던 환관 세력은 유교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관료들 앞에 몰락하였고 그 결과는 강력한 해금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선은 뜯어서 연료로 쓰였고 선원들은 건축 노동자 또는 군인으로 만들어졌으며 정화의 기록마저도 모두 없애려 하였죠. 영락제가 살아있었다면 달라졌겠지만 이것은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정화를 질투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해금 정책으로 돌아선 명나라는 이후 농업의 절대적 가치를 두는 자기 고립주의로 나아가며 세계의 패권을 서유럽에게 넘기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